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외국인이 바닥에서 50만 주 쓸어 담은 저평가 대장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께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의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그 자세한 종목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들어서 새로운 미래 정말 매집할 만한 후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 기업을 좀 투자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께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종목들 앞으로도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종목들 나눠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자료집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죠.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로봇 자료집을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 로봇 산업 핵심 자료집인데요. 해당 자료집도 한 번에 업로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2016년도 이제 곧 1월 6일 날짜면 CES 6일 7일 정도 CES가 시작하죠. CES에 따라서 현대 로봇 공급망, 삼성의 로봇 공급망, LG의 로봇 공급망에 편입되는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도 싹 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매번 업데이트되는 자료집까지 무료로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당연히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다 100% 무료로 아무 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외국인이 바닥에 쓸어 담는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의 종목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DY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왜 DY파워라는 기업이 좋냐? DY파워는 기본적으로 중장비 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크레인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이시면 대표적인 크레인이죠. 여기서 이제 유압 실린더라고 해서 이렇게 유압 실린더라고 해서 이제 힘을 사실상 이제 우리 몸으로 치면 근육의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로봇 장비에는 모터도 많이 꽤나 사용되지만 액추에이터죠. 사실 큰 힘을 낼 때에는 모터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절대 중장비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지금 현재는 그래서 유압 실린더가 가장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해당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DY파워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내내 지금 현재 한 약 50만 주 가량을 매집해주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꽤나 많은 지금 현재 금액을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 몇 퍼센트 안 돼 보이겠지만 비중으로 치면 거의 더블에 가까운 이게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6%였거든요. 6%에서 현재 12%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수를 꽤나 많이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초반대에서 12%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두 배는 좀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 수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히 바닥에서 좀 매집해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여지도 보이고 성장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작년 내내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의 매수도 좀 공개가 됐는데 매수 비중이 이제 늘어난 기업들이 있고 줄어든 기업인데 늘어난 기업만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통신 장비 기업들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수출입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는 반도체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죠. 어제 영상에서 수출입 통계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뭐 반도체하고 통신 장비는 수출이 많이 돼서 올라가고 비중이 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해가 제일 안 됐던 게 위에 보이시는 진성TC하고 DY파워
노하우거든요. 이게 사실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인데요. 차라리 중장비를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금 이제 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야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HD 두산 인프라코어도 아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아니고 무슨 뭐 중장비 기업을 사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정책 내용이라든가 방향성을 보시면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살았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이클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중장비 이런 큰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단 다양한 정책에 대한 영향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주기 교체 시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15년도 당시에 중국에서 대형 건설 붐을 일으킬 때 당시에 굉장히 큰 성장이 한번 나왔었죠. 전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살려보고자 경기 붐을 일으켰고 그게 거품이 터지는 시기가 이제 그 과거 2020년도에 그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최고점 찍고 나서 한 박살났었죠. 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때 지금 이제 큰 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지나는 현재 시기부터 뭐 본격적인 시작은 보통 한 2023년부터 보통 시작하긴 했습니다. 이미 3년부터 시작해서 4년도 5년도 현재 본격적인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교체 시기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나면 지금 아직 금리 인하가 많이 되진 않았죠. 제로 금리 수준은 아니니까 해당 사이클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사이클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장비도 보통 구매를 할 때 이제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기본적으로 몇 억씩 하는 제품들이니까요. 융자를 끼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에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도 뭐 천천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립금리 인하는 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이클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정부 정책 기대감에도 움직일 수 있죠. 뭐 중국의 뭐 특별한 뭐 정책이라든가 국내 정책도 그렇죠. 국내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수주를 내주면서 최근에 수주안과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움직임에도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뭐 거의 뭐 한국 다음으로 재건이 정말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할 만큼 전쟁 이후에 지금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재건 사업이 이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재건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여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왜 연기금은 외국인과 연기금은 왜 하필 중장비 직접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부품 기업을 샀을까? 이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이었는데 이제 합병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하고 HD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합병했습니다. 근데 합병의 명분을 봤더니 합병의 이유는 중복 투자 방지 및 공급망을 공유하면서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공략에 나서냐면 북미 진출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북미 진출을 하는데 이제 공급망 이런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의 여태까지 한국의 제품들은요 가성비의 제품들이었어요. 가성비의 제품들이라는 건 이 사실상 지금 다양한 공급망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매력적인 제품들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세금 혜택을 주거나 다양한 지금 혜택을 주고 다른 국가들이 만드는 수입해오는 물품들은 특히나 관세를 매기거나 페널티를 매긴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로 인한 비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극강의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뭐 가성비라는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좀 진행을 했고요. 현재 이건 HD 현대건설기계하고 HD 현대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서도 들어왔습니다. 현대제철에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무한궤도 사업. 무한궤도가 뭐냐면 앞서서 뭐 제가 밑에 보여드릴 테지만 이게 화면에 크레인에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바퀴본이 이제 무한궤도거든요. 뭐 사실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닌데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편입시켜 놓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각하려는 모습들. 차라리 우리
이거 갖다 팔고 그냥 정말 효율화시키자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최적화를 위한 사업 진행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관세를 감안하고도 저렴한 기업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혹은 뭐 그 한국에서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한 제품은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부품은 다양한 협력사를 통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 상황에서 정말 효율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비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매력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여기다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내 정책의 변화에서도 이 중장비 부품 기업들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이 수급 조절 완화는 신규 장비 판매보다는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지금 이제 재제조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로 해석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볼게요.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건설기계 수급 조절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덤프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콘크리트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크레인 이런 것들은 수급 조절을 좀 일부 하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생태계를 좀 망칠 수 있으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조절합니다. 재밌는 건 뭐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나중에 뭐 전쟁이 터지면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강제로 귀속되게 돼 있죠. 뭐 이런 케이스에 이제 이렇게 이제 건설에 그래서 구조 연결되는 이제 해당 차량들 같은 경우 특히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합니다. 등록 대수를 지금 이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덤프 트럭은 최근 등록 대수 감소세가 뚜렷하고 공급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서 내년 신규 등록을 3%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고,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 급감과 허용 매물 미소진 등을 고려해서 수급 조절을 전면 해체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업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교체 수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 대수를 어느 정도 수급 조절하는 부분을 봤더니 그냥 이게 신규 장비를 막 풀어내는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규 판매보다는 이게 있던 건 최대한 이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최대한 가져다가 부품 이제 교체해서 쓰고 이거 진짜 부족한 것들만 좀 채우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래서 신규 판매보다는 그래서 장비 교체,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부품만 갈아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그걸 갈아서 쓰자라는 쪽으로 현재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부품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제 이런 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한 거라서 이제 애초에 시장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꽤나 너무 낮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 가까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꽤나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해서 신규 수요 교체로 강력하게 좀 만들기에는 꽤나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게 특히나 이게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생각보다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중장비를 많이 판매하는 게 국가에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무인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기 새롭게 사람이 굳이 타지 않더라도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지금 심지어는 자동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신규 기술들을 국가가 하나씩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0년 주기에서 교체될 장비들이 더 빨리 교체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현재 기술의 급변하는 시기에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금리도 그렇고 많이 구매할 수 없는 상황도 그렇고, 지금 현재 워낙에 새로운 제품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내면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전기 자동차도 예전에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 잘 나갔는데 요즘에 보시면 중고차 가격이 뭐 말도 안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가격 방어가 안 돼요. 왜?
배터리 기술이 너무 빨리 좋아지면서 그 전에 썼던 배터리는 거의 정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배터리라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보시면 중고가 가격이 박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빨라서 그래요. 이런 현상이 중장비 기업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적으로 바꾸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당장 필요한 것들만 사고 최대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교체하면서 이어가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 자체가 부품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 중에서도 가장 중장비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유압 실린더 아니겠습니까? 유압 실린더가 이게 결국엔 힘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교체 고장이 나기도 이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죠. 당연히 유압 실린더가 망가지면 애초에 장비 자체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꽤나 자주 교체 수요가 있는 건데 이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DY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압 실린더의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이거 하나에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판매 기업을 보시면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HD 쪽에 좀 더 모여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중장비 회사들의 공급망이 함께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 글로벌 기업들에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뭐냐면 보통 글로벌 기업들이 보통 서브로 해서 공급망이 워낙에 중요해서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1위 중장비 기업자 자체도 똑같은 부품도 여러 기업들 최소 못해도 2개 기업한테 현재 계약을 맺어놓고 공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애초에 전체적인 계획 자체에 차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를 두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그래서 현재 고객사를 여러 곳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력은 HD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통합 지금 신설을 하고 진출하는 고객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북미 시장 개척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통합 커스터미제이션 센터를 2024년도부터 이미 오픈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합병까지 하게 되면서 202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흐름에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DY 파워가 안 그래도 얘네가 앞서 보셨다시피 가성비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받는 부품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리가 없어요. 기존에 받는 기업들한테 그대로 공급망을 이어서 받고 싶어 할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합병에 의해서 미국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정말 DY 파워가 준비한 멕시코 부지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부지를 2023년도 멕시코 유압 실린더 공장 부지를 일부러 사놨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고 하면 이에 대응해서 생산력을 높여야 되니까 미리, 근데 멕시코가 정확히 미국 아래에 있죠. 미리 공장 부지를 사놓고 대응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 증설을 통해서 북미 주요 업체의 지금 부품 아웃소싱 확대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보죠.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대로 DY 파워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DY 파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실린더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현재 경제 상황, 금리 상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내 정책 상황, 그리고 그 이외의 대내외적 상황들을 싹 다 살펴봐도 결국에는 부품 기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지 외국인 기관계가 강력하게 매수를 좀 들어갔다. 비중을 늘리는 만큼 매출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못해도 한 1,000억 정도의 매 분기별로 매출을 내면서 이번 연도에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작년보다 조금 더 잘 나오거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영업이익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을 가볍게 좀 넘어서는 흐름들까지 나와주고 있죠. 한 번 더 비슷한 실적이나 80억, 70억 정도 나오면 작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20%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DY 파워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최바닥에서 메이저들이 매집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요 종목도 참으로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준비해 본 거니까요. 꼭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뭐 외국 연기금이 사지 않더라도 나머지 HD 현대계열의 이번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나오게 된 새로운 중장기 관련된 기업도 인수합병하고 사명 변경하고 상장하고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크게 성장할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까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해당 기업도 관심을 꼭 넣어두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조선 기업들 올라가고 조선 기자재가 올라간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 중장비 관련된 기업은 꽤나 올랐고 이제 지금 이제 부품 관련된 기업은 올라올 때 됐습니다. 꼭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나오고요. 더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자료들 드리지만 급등천주 들어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핵심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단기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바로 올라간 세트라가이 추천드리고 상한가에 기록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항상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확률 높게 좋은 종목들도 나눠드리고 있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계속해서 높은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전일차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다음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 대한 흐름들까지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부분 놓치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번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 자료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회원가입 없이도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보다면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뭐 설문조사하세요 한 척하면서 개인정보 빼가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 굉장히 불법적으로 여러분 개인정보 팔아 넘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이제 그런 경우는 애초에 여러분들 거르시면 됩니다. 거르시고 저희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부 산하기관의 정시 인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이번 1월 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유망한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하나의 업종이 정말 좋아 보이면 하나의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기업들, 뭐 하나의 업종 반도체면 반도체에서 여러 기업들을 추천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궁금하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업종에 좀 집중돼 진짜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여러 개의 종목 추천해 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댓글 내용 확인하고 통계를 내서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없죠? 항상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잘 이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